요즘 해외에서는 부모들의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애딸린 부모님들은 아이들 먹일 식사 고민을 하게 마련이지만 근래 들어서는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던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매일같이 조르기 때문인데요. 다름 아닌 한식이 그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이 떡볶이, 라면, 치킨 같은 음식을 찾더니 이제는 잡채까지 알아와서는 먹고 싶다고 난리라고 합니다. 살면서 잡채는커녕 당면을 본 적도 없는 외국 부모님들한테는 이만저만 고민거리가 아니라는데요. 그렇다고 평소대로 통조림이나 냉동 음식을 까서 먹이려고 하면 아이들이 거들떠도 안 보니 이젠 부모님들이 어디 가면 한식을 배울 수 있는지 수소문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한식을 배워보니 자기들이 그 매력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해외에서 인기를 더해가는 한식에 이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물가 걱정을 하는 팔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아보겠습니다. Mitch, what do you want to eat? Some noodles? Basic, Mitch. Mitchell? Japchae. Thanks, Chef. Knew I came here for a reason. You definitely have to taste these for yourself because the bag tells you to cook them for 13 minutes, which is insanely long and leads to mushy noodles. But this one is just right. It's chewy, firm, and not crunchy or raw. Let's eat this. 요즘 해외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바로 생판 낯설게 생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밖에 모를 법한 한국 문화를 만끽하고 있는 장면을 볼 때인데요. 최근 들어서 점점 그런 장면을 접할 일이 많아졌죠. 한국인들은 인사를 할 때에도 밥 먹었냐고 묻고 안부를 물을 때도 밥은 먹고 사냐고 묻곤 합니다. 반대로 싫은 사람과는 밥도 먹기 싫다고 하고 재수 없는 사람에게도 밥맛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인은 밥에 미친 민족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매우 궁금해하죠. 한때는 한류라는 흐름에 맞춰서 한식을 세계화해 퍼뜨리려는 시도도 많았는데요. 외국인들의 호불호 갈리는 반응으로 인해 이러한 시도는 당시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몇몇 한국 음식의 식감이나 매운맛을 전혀 참을 수 없어 했는데요. 어떤 음식은 아예 혐오 음식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스스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 명절, 많은 가정에서 잡채를 만들어 드셨을 겁니다. 다양한 야채와 양념, 필요하다면 고기까지 당면과 함께 집어넣어 잔뜩 만들어 놓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곤 하죠. 그런데 이걸 요샌 외국인들도 만들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잡채라고 부르면서 한국말 명칭 그대로를 사용하고요. 미국 유명 셰프들이 TV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잡채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며 이런 방송이 나가는 날에는 주변 마트에서 당면부터가 불티나게 팔려나가죠. 우리가 명절 음식으로 먹는 잡채는 왠지 외국인들이 먹는 모습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오직 한국인들만 알 것 같은 음식을 저들이 즐기고 있다는 것이 유독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만 보안 검색에 걸린 김치가 연간 무려 11톤이 나온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 나가는 한국인들이 밖에선 제대로 된 김치를 먹기 어렵다는 생각에 김치를 싸가다가 걸려서 생기는 일인데요.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는 100ml 이하 소용량으로 투명한 지퍼백에 담아야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위탁 수화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무턱대고 김치를 싸가려다가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를 당하는 거죠. 압수되는 김치의 양만 봐도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한식을 먹지 못하는 것에 얼마나 큰 아쉬움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공항 측에서도 어지간한 해외 국가들에서도 품질 좋은 김치를 구해 먹을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승객들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소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도 예전보다 한식 재료와 한식 반찬을 구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 점으로 인해서 요즘 한식의 인기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한식 재료를 구하기가 쉬워지니 점점 더 많은 한식이 인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출발점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한식, 혹은 K-팝 가수들이 팬들과 소통하면서 선보인 한식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 안에서 동경하는 한국인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낯선 음식. 배고플 땐 남이 음식 먹는 장면만 봐도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나 맛있다는 듯이 먹는다면 아무리 그게 낯선 나라 음식이라도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과정으로 일부 팬층이 한국 음식을 따라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곧 시장 수요로 이어졌습니다. 한류가 점점 굉장한 기세로 퍼져나가며 그렇게 수요를 얻게 된 한국 음식도 늘어났는데요. 그 결과 한식의 기본적인 식재료들이 마트 한 켠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한국 식료품을 취급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인이 해외 나가면 한식을 구할 도리가 없으니 먹을 것 걱정부터 해야 했는데 강산이 뒤바뀐 것 같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효과가 파생되기 시작했죠. 한식의 기본 재료들이 마트에 모였으니 그걸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식 메뉴들이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식 재료를 구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운 경우 필요보다 많은 양을 사게 되는 일이 많고, 그러면 남은 재료는 애물단지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인기를 끈 음식이 바로 잡채인데요. 기본적으로 잡채는 이름 그대로 온갖 잡다한 재료들을 다 넣을 수 있죠. 더군다나 한국인들도 명절에 챙겨 먹을 만큼 맛도 출중합니다. 이 점에 차가 난 몇몇 요리사들이 잡채를 소개하고 나니 이젠 미국 가정에서도 너 나 할 것 없이 잡채를 만들어 먹어보고자 하는 유행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한류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낯선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는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류가 잘 나가니 한국 음식도 덩달아서 팔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식에만 쓰이는 재료들을 해외에서 수급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체 재료를 사용하는 식으로 레시피를 타협하고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추겠다며 어설프게 현지화를 하기도 했죠. 전을 부치는 요리법에만 집중하고 주재료를 대체해서 블루베리 전을 만든다던가, 당면 대신 해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스타면을 사용해서 잡채를 만든다던가 했던 일들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의 경우 구할 수 있는 쌀의 품질부터 크게 떨어졌고, 떡이라는 이름도 낯설이라 짐작해 라이스 케이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한국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외국인들이 먹고 싶어 하느냐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전이나 파스타 잡채는 아무래도 척 보기에도 영 먹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떡의 경우 라이스 케이크로 이름을 바꾼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쌀로 만든 건강한 케이크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나온 것은 끈적끈적하고 이에 달라붙는 이상한 식감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낯선 음식을 먹을 때에는 식감에 매우 민감해지는데 한국인들이 이런 것을 내놨으니 입맛을 자극할 턱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당시의 한식 세계화 계획은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결과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식을 접한 외국인들이 먼저 몇몇 한식들에 관심을 보인 데에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서 본 음식을 그대로 똑같이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외국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구하기 어려운 한국 재료를 어렵게 입수하고 한국인들에게 수소문해서 만드는 법도 알아내서는 한국식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 먹는 것. 되려 그 과정이 어려울수록 이들에겐 성취감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낯선 식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먹어보기로 결정을 내렸고 어느 정도 각오를 다졌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식감이 들어와도 오히려 신선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됐고요. 고유 명칭에 대한 것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한국말 명칭 그대로 불리고 K-팝 스타들도 이름을 부르는 음식인이 뜻을 통하게 하려고 어설프게 영어 해석을 하면 반대로 뜻이 통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이스 케이크라는 명칭은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떡이라고 불러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죠. 앞서 보신 영상에서도 잡채를 한국말 발음 그대로 잡채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이라면 믹스드 베지터블 누들 따위로 옮겨서 홍보했을 법한 이름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고 나니 비로소 한식은 해외에서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비록 흔하지만 틀림없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식의 인기가 많아지게 되자 이젠 요리가 아닌 재료 단위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의 제대로 된 맛은 좋은 재료에서 나오는 만큼 한국에서 쓰는 것과 최대한 근접한 품질의 재료들을 구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외국인들은 이 재료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다른 한식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잡채가 그 좋은 예시였고요. 떡볶이와 같은 유명한 음식의 사리로 종종 들어가곤 하는 당면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먹는지 연구하다 보니 잡채라는 레시피에 눈길이 갔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한국인이 아니고서야 그 맛을 모를 것만 같은 그런 음식들을 이젠 외국인들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잡채만큼이나 놀라운 유행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양념게장입니다. 원래 해산물을 날로 먹는 것을 즐기는 일본인들이라면 모를까, 요즘은 백인들이나 히스패닉들조차도 한국의 게장 맛을 알아버렸다는데요. 갑각류를 생으로 먹는 낯선 방식에
어쩌면 혐오감을 느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요새는 양념게장을 사겠다고 하니 마트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계기는 마트에 가면 양념게장을 구해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먼 나라의 이상한 식문화쯤으로 여겨졌을 테지만 지금은 마트에서 버젓이 파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으니 눈에 밟히면 먹어봄직도 한 반찬이 된 것입니다. 또 신기한 유행은 오이 소박이가 있죠. 오이에 양념을 쳐서 겉절이를 해먹는 한국식 반찬이 해외에서는 한국식 오이 샐러드 혹은 한국식 오이 김치라는 레시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레시피는 병에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다 담아서 뚜껑을 닫고 흔들어 섞는 과정을 추가해 볼 거리를 챙기면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이 먹은 쌈장도 맵다고 하는 백인들이 여기에는 거리낌 없이 고춧가루를 넣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한식의 매운맛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으며 한국 조리법을 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증거죠. 또한 음식에 쓸 고춧가루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들어가는 액젓이나 참기름 등은 전형적인 한식 식재료들인데 이걸 구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한식이 거의 대중화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변화를 보다 보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한 기분도 들곤 합니다. 저들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맛이 있었는데 이걸 들키면 너도 나도 찾느라고 구하기 힘들어지거나 값이 비싸질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정도로 우리 음식은 세계 어디서도 인정받는 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식이 해외에 더 널리 퍼져서 그 우수성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なんだっけ思い出したいチャプチェだおーチャプチェだチャプチェだ 여러분은 잡채하면 뭐부터 떠올리시나요? 명절날 아침부터 부엌에서 번쩍거리는 큰 프라이팬, 당면 삶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손님들 오시니까 손으로 집어먹지 말라고 잔소리하면서도 한 젓가락씩 슬쩍 집어먹게 해주던 엄마표 잡채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에 산처럼 쌓여있던 갈색 당면과 채소 고명들. 생일상에도, 집들이에도, 회사 회식 안주에도 잡채 한 접시 올라와 있으면 오늘 좀 챙겨 먹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면과 고기만 골라 먹다가 나이 들고 나서야 파, 시금치, 버섯까지 다 같이 집어먹게 되는 것도 잡채의 추억 중 하나죠. 한국을 소개하는 공식 웹진에서도 잡채를 중요한 손님을 맞을 때 내놓는 마음을 담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유교식 잔치 문화가 남아있던 시절부터 채소와 고기를 잔뜩 넣어 섞어내던 귀한 요리였고 지금도 명절상과 잔치상에는 빠지지 않는 상징 같은 메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요즘 들어서는 이런 소개글에서 외국인들이 잡채를 두고 면이 부드럽고 쫄깃해서 놀랐다, 간장 양념이 향긋하다, 참기름 향이 미쳤다라며 감탄하는 장면도 자세히 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 식감과 향을 처음 먹어본 이들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생소하게 보일 법도 합니다. 반투명한 당면만 보더라도 이게 대체 뭘로 만들어진 것인지 한천이나 곤약의 일종은 아닌지 궁금증이 꽃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그게 또 맛까지 좋죠. 그래서 요즘 해외에서 한국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고기 구이 다음으로 꼭 언급되는 메뉴로 잡채가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음식 전문 매체는 유명 마트 체인에서 팔리는 한국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냉동 잡채를 당면 식감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간편하게 먹기 좋다라며 추천 리스트에 당당히 올려놨습니다. 이 식감이라는 것이 북미권에서는 새로운 음식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민감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한때 이들이 이에 달라붙는다며 떡과 엿을 그토록 혐오했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물컹물컹하고 질기까지 해서 어쩌면 낯설고 심하면 좀 징그럽게도 느껴질 법한 당면의 식감을 이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같은 기사에서는 잡채 볶음밥 제품까지 따로 소개합니다. 하얀 쌀밥 사이에 윤기나는 당면이 섞여 있고 표고버섯과 파프리카, 시금치가 들어간 이 냉동 볶음밥을 두고 처음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식감이 너무 좋고 맛이 예상 밖이었다는 후기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잡채밥이 남은 잡채 넣고 밥 비벼서 해먹는 아주 평범한 조합인데 해외에서는 이조차 신선한 신상품인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 농식품 수출 통계를 보면 이런 반응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산 농식품과 가공식품을 묶어 집계한 이른바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2024년에 130억 3천만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은 16억 달러 안팎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고 일본도 13억 달러가 넘는 시장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해외 마트 냉동 코너에서 잡채, 떡볶이, 김치볶음밥이 줄줄이 깔리는 이유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이 사이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 봐도 잡채는 이미 전 세계에서 꽤 잘 알려진 한식 메뉴입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도 부드럽고 쫄깃한 당면과 간장 양념, 참기름 향 덕분에 남녀노소, 한국인과 비한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먼 나라에서는 이렇게 잡채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정작 식습관이 한국과 비교적 비슷한 편인 이웃 나라들에게는 유행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 음식이 유행을 타고 널리 소비된 지도 한참이 지났는데 잡채의 유행은 이제야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이유라면 일본이 비교적 면 요리가 발달이 많이 되었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밀 농사를 하기에 훨씬 더 나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꽤 오래전부터 밀을 이용한 국수 요리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국수만 해도 우동, 소바, 라멘, 야끼소바까지 넘쳐납니다. 밀과 메밀로 만든 탄탄한 면발에 소스와 육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죠. 이 정도면 새로운 면 요리가 끼어들 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들만의 국수 문화를 꽉 채워놓은 나라입니다. 신제품과 트렌드 음식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일본 사람들도 이달의 유행 메뉴는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고 할 정도죠. 그런데 이 빽빽한 틈새를 비집고 한국식 당면 볶음이 슬그머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잡채를 접한 일본인의 반응은 딱 이랬습니다. 보기에는 야끼소바처럼 볶음면인데 입에 넣어보니 면이 탱글탱글한 것도 아니고 빳빳한 것도 아니고 낯선 탄력이 느껴지니까 이거 뭐지? 하는 표정이 먼저 나옵니다. 밀가루 면이 아니라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 특유의 말캉한 탄력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식감인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 반응입니다. 한 입 더 먹으면서 식감은 묘하게 낯선데 양념은 익숙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잡채 양념의 핵심이 바로 간장, 설탕, 참기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조합은 일식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기본 양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생활을 오래 하는 한국인의 말을 들어보면 꼭 하는 말이기도 하죠. 간장과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진짜로 하나도 없어서 매운맛에 길들여진 한국인에게는 얼마 못 가 모든 음식이 다 똑같은 맛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간장과 설탕 베이스 양념이 된 잡채는 일본인들에게 자국 음식만큼이나 익숙하게 다가온다는 뜻도 됩니다. 여기에 참기름 향이 확 올라오니까 이건 볶음 우동도 아니고 야끼소바도 아닌데 뭔가 한국 느낌이 진하게 난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식감은 새로운데 맛은 낯설지 않으니까 호기심이 금방 호감으로 넘어가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띄워준 게 바로 편의점과 마트입니다.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올해 여름 한국 음식 기획전을 열면서 불고기 잡채라는 이름의 제품을 전국 점포에서 내놓았습니다. 완전히 한국에서 수입한 당면과 소스를 쓰고 위에 불고기 스타일의 소고기를 얹은 도시락 개념의 제품이었는데 가격도 300엔대 중반으로 맞춰 일본인들이 점심이나 간식으로 부담 없이 집어들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고구마 당면 특유의 쫄깃함과 달고 짭짤한 불고기 양념이 어우러진 한국식 볶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당연하다는 듯이 데이트를 쳤죠. 이 제품의 성공 덕에 이제 일본에서도 마트와 편의점에서 한국식 당면, 완제품 잡채, 잡채 도시락, 잡채를 곁들인 덮밥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잡채가 일본의 축제 노점 문화에도 슬쩍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축제하면 당연히 야끼소바, 오코노미야끼, 타코야끼 같은 메뉴가 철판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쪽 구석에 빨간 간판을 단 한국 음식 노점이 서고 거기서 철판에 볶고 있는 건 낯선 투명 당면이 된 겁니다. 언뜻 보면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야끼소바와 별로 다르지 않은 듯 하다가도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반투명한 처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맛보기에 안성맞춤인 특식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재미있는 이유는 이게 그저 새로운 메뉴 하나가 팔리기 시작했다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숱한 일본 축제 음식들 사이에 한국의 명절 음식이 그대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큽니다. 어릴 때부터 야끼소바만 먹던 세대가 이제는 오늘은 한국식 당면으로 먹어볼까라고 말하는 세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뒷받침해주는 건 역시 일본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여행 패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만 일본인 약 66만 6천 명이 한국을 찾았고 특히 3월에는 한 달 사이에만 34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한 번쯤 가봐야 하는 이웃나라에서
1년에 몇 번은 가는 놀이터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 길거리 떡볶이, 순두부, 삼겹살, 편의점 삼각김밥과 함께 잡채도 처음 접한 일본인들이 돌아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찾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서 직접 당면을 사다가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난다며 편의점 불고기 잡채 도시락을 리뷰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던 한 일본인이 한국 공항에 있던 모금함에 여행하고 남은 한국 돈 110만 원을 통째로 넣고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담긴 메모장에는 한국 여행이 정말 즐거웠다. 남은 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이 정도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정서적인 호감이 생겼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다지만 다른 나라의 불우한 이웃까지 도울 생각이 들 정도가 됐다는 거니까요. 드라마와 예능, 음악을 통해 한국을 먼저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편의점 음식부터 길거리 노점까지 체험하고 그 경험을 고스란히 자신의 나라로 가져가고 있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한류의 굵직한 줄기 중 하나로 식문화가 확고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일본에서 잡채가 늦게 떠올랐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제 막 본격적인 식문화 한류가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의 많은 편의점과 마트에는 김, 김치, 떡볶이, 불고기, 치킨 소스 같은 한국 식재료와 간편식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몇몇 특이한 음식 한 두 가지를 넘어서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그 자체가 한류가 되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은 맵고 자극적이다라고 생각하던 세대가 오늘은 달콤 짭짤한 잡채 한 그릇을 먹고 이건 그냥 집밥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새로운 음식을 자기 스타일로 변형해서 먹어온 나라입니다. 커리를 일본식 카레라이스로 바꿨고 이탈리아의 파스타를 일본식 나폴리탄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잡채도 비슷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잡채는 이국의 면 요리입니다. 거기서 나온 발상이 파스타식 요리법을 합쳐서 만든 까르보나라 잡채 같은 음식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사실 이런 변형이 나올수록 원조의 존재감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게 다 한국 음식에서 온 거다 라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에서 잡채가 유행하는 이 상황은 한국 음식이 일본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한국 문화가 이웃 나라의 식탁까지 바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명절날 한 접시 잡채로 시작된 우리의 추억이 이제는 전 세계의 한 끼 식사와 여행의 기억 속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당면 한 가닥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조용한 변화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일본에서도 야끼소바 말고 오늘은 잡채 어때라는 말이 평범한 일상 대화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